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슈드의 25년 2분기 배당금 발표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소폭의 인상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배당 발표였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슈드에서 6월 25일에 발표한 2분기 배당금은 주당 0.2603으로 액면 분할 이전으로 환산해보면 이번 배당금은 24년 2분기 대비 약 5.3%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성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판 슈드의 4, 5, 6월 성과가 미진했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다소 예상 가능한 범위 내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2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배당금이 줄어든 걸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1분기와 2분기의 구성 종목 및 비중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1분기 대비 신규 종목들을 제외하면 비중 변화가 큰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1% 이상의 비중 감소로 FB가 슈드 내 순위가 많이 내려왔다는 점이 눈에 보여 FB의 주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3월 대비 약 12%가 감소했기에 자연스러운 순위 변화로 매도로 인한 순위 감소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당 표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 배당금 감소의 핵심은 결국 리밸런싱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 다음 단계로 편출 전후 종목들의 배당금 변화를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편입 편출 상위 5개의 종목을 가중평균하여 배당 수익률을 구해봤는데 리밸런싱 전보다 1%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리밸런싱 과정에서 배당 수익률이 낮은 종목들이 포함되며 전체 배당금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배당금 상승이 제동이 걸린 것일까 확인하기 위해 슈드 보유 비중 1% 이상의 상위 종목들의 올해 2분기 배당금 상승 내역도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코노코필립스와 포드를 제외한 상위 25개의 기업 중 23개의 기업이 24년 2분기 대비 배당금을 인상했습니다. 분명 슈드에 속한 거의 모든 종목이 작년보다 배당금을 인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선 추측에 힘이 실립니다. 구성 종목의 배당금 상승폭을 구간별로 나누어 보면 0에서 3%는 11종목, 4에서 5% 구간도 11종목, 6% 이상을 기록한 종목은 3종목으로 25년도 배당 성장률은 EOG, 팩스, 패스트날이 각각 7%, 10%, 12%를 성장하며 캐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EOG의 경우 올해 1분기에 배당금을 인상했음에도 올해 4분기에 4.62%의 추가 인상이 확정된 상황이고 패스트널의 경우엔 올해 1분기에 인상하고 2분기에 바로 배당금이 한 번 더 성장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올해 새로 리밸런싱하며 들어온 신규 종목들만 따로 살펴보면 생각보다 부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슈드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언젠가 배당 성장률을 캐리해주는 시기가 올 거라 믿어보려고 합니다. 단 3개월 만에 성과를 보여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앞으로도 계속 부진한 것 아닐까 걱정하실 수 있는데 신규 종목들의 과거 배당 성장 기록을 보면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코노코필립스의 경우 올해 0%로 아쉬운 결과이지만 24년도에만 34.48%의 성장을 보여주었고 슐럼버거는 24년도에 10%의 배당 성장이 있었던 것을 보면 신규 종목들의 성장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주가 측면에서 슈드 비중 상위 25개의 종목은 3개월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3월 21일과 6월 25일 사이에 있었던 주가 변화를 알 수 있는데 한 개의 분기 동안 상승한 종목은 10종목이고 하락한 종목은 15종목이었습니다. 섹터를 살펴보면 대체로 에너지, 헬스케어 섹터가 하락을 주도했고 정보기술, 산업재 섹터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에너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정보기술과 산업재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리쇼어링을 주도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많이 하락한 브리스톨 마이어의 경우 올해 소송과 신약 임상 실패로 인해 연간 가이던스가 하락 추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이므로 하락했다고 무작정 매수하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에너지, 헬스케어 기업들이 슈드에 많이 담겨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유가의 움직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브렌트유의 10년간의 가격 차트를 보면 대략적으로 고점과 저점 사이 중간 부근에 위치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가가 하락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 가운데 오펙 역시 생산량을 증가시키면서 공급은 증가한 반면 수요는 관세와 전쟁으로 인해 둔화되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하락에 대한 공포심이 조금 생길 수 있지만 이 모든 요소가 반영된 것이 현재 유가이므로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앞으로 발생하는 세계적인 이슈가 유가를 상승시킨다면 시차를 두고 슈드의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발표로 중국의 경기 부양책, 중동 지역 전쟁 관련 이슈가 단기적으로 유가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분기 배당금까지 밝혀진 상황에서 올해 배당 성장률을 예상해 봤습니다. 23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분기 배당금이 감소했지만 1분기 때 높은 성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직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남아있는 3분기와 4분기에 평균치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25년도는 총 10.74%로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배당 성장표에서 본 것처럼 3, 4분기에 배당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22년과 같이 3, 4분기의 성장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악의 경우를 고려해 3, 4분기에 배당 성장이 없다고 가정하면 25년도 총 배당 성장률은 3%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배당 성장 가능폭이라고 고려해보면 현재 시점에서 25년도는 3에서 10% 구간에서 배당 성장률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25년 2분기 슈드의 배당금 발표를 토대로 분석해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끝으로 한동안 잊혀졌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요즘 들어 천천히 주요 이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인하폭이 그리 크지 않더라도 배당주의 금리 인하는 분명한 호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주가를 밀어 올릴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슈드가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며 3분기 배당금 발표 때는 더 좋은 소식과 분석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올해 세 번째 아르바이트를 구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면접을 보고 왔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 떨어질까봐 조금 떨리지만 만약 합격한다면 다음 영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